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우5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임수 어떻게 4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주 8글자를 볼 때는 어느 일간이냐, 일간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그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오늘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오행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차가운 냉기 또는 한기를 말하는데, 냉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시원한 얼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하 50도, 60도, 70도, 80도 그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엄청난 한기를 이렇게 한기라고 생각하셔야지 수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될 것이고, 또 해자축월의 수가 왕한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혹한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수라고 하는 기운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일단은 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임수라고 하는 것, 계절로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계절을 따라서 수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겨울이고 방향은 북방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해서 상상의 동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색깔은 흑색이죠. 흑색. 선생님, 왜 물은 우리가 보면 투명하잖아요. 왜 흑색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얕은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훤히 보여서 투명색으로 보이지만, 물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청색으로 보이고요. 그 물이 더 깊어지게 되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의 색깔은 일단 검정색이고, 신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그 색깔은 더욱더 짙은 검정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수일간이든 계수일간이든 또는 임계수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수가 왕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수일간들이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그런 성향들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한번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말 않고 있다고 해서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임수일간들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그 속마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수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시면 돼요. 음은 양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양은 음이 반드시 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를 뜻하지만은, 이 계수는 양수인 임수와 달리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음수가 됩니다. 똑같은 물이고, 그 다음에 수이기 때문에 차가운 냉기, 한기를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된다. 단 음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은 음보다 크고 양은 음보다 넓고 양은 음보다 깊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은 좀 진취하면서 좀 방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좀 정적이면서 조금은 왜소하고 좀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어떤 수가 되겠습니까? 작은 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물생에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하죠.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수인 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로수에 비유를 많이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산 속에 있는 달, 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음용수죠. 음용수라고도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 있죠. 정수기를 거쳐서 나온 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봤을 때 임수는 왕수이기 때문에 신왕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작은 물이기 때문에 범람하고 쓰나미가 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보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에서 신왕하게 되면 이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충분한 성질을 통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무토와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 선생님, 무토를 쓰는데 병화를 왜 같이 쓸까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간에 차가운 냉기라고 했죠. 자,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임수가 왕하면 왕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한기, 냉기가 더욱더 강화된다. 그러면 물이 많아질수록, 수가 왕해질수록 세상은 더 추워지기 때문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 일간이 왕하면 무토 병화를 쓰는 것에 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작은 옹달샘 같기 때문에, 아니면 작은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개수 일간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은 무토, 기토, 토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일간은 왕한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수생목해서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또 수가 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임수와 개수 마찬가지로 수가 왕해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무토를 쓰게 되면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수가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를 쓰게 되면은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신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큰 물이라도 하더라도 작으면 물이 작으면 물이 금방 증발되거나 고갈될 수 있겠죠. 해서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약하면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임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 추나 추동 이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중화시키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주를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무엇을 중화시키냐, 이 두 가지입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오행, 목화 토금수가 어느 오행이 더 왕하고 어느 오행이 더 약하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된다. 차라리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왕세의 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을 말한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뜨겁고 건조하고 습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중화를 잘 이루어야죠. 사람이 사는 공간이 너무 추우면 어떻습니까? 남극대륙처럼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더워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습해도 안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 같은 데는 물론 뜨겁기도 하지만 습기가 너무 많게 되면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사막처럼 너무 건조해도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것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뭐다?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5월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 놓고 보게 되면 망종과 하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망종이 되면서부터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4, 5, 미월은 모두 여름이라고 했죠. 여름, 뜨거운 여름이다. 염상절이라고도 하고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겁나게 억수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 조열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에다가 뜨거울 열자죠. 마르고 뜨겁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4월, 5월, 미월 생각할 때 사막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하라 사막이든 너무 뜨거우면서도 너무 건조해서 땅이 다 모래로 변해버린 그러한 구간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될까요?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 여러분, 여름에 그래서 에어컨을 켜게 되죠. 냉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강원도 꼴짝이라든가 또는 도해지가 아닌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덥지 않은데, 도해지는 아스팔트에다가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건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뜨거운 열기가 가중되죠. 제가 5월 같은데 무토가 있으면은 이거는 화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가중시킨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요새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거, 토 같은 거 있잖아요. 말라 있으면은 그 토 자체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걔가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가 시골보다 더 뜨거운 것은 아스팔트가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에어컨에서 또 뜨거운 열기가 더 가중되죠. 실내에서 에어컨 켜놓으면 좋겠지만 밖에 있을 때는 기온은 그 도심지가 더욱 더 뜨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면서도 차가운 냉기, 그래서 여름에는 강가라든가 그 다음에 바닷가 같은 데를 가거나 또는 에어컨을 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수가 필요하고, 수가 없는 사주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좋은 사주가 아니고, 5월에는 수가 충분히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시켜 줘야지만 부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이러한 5월에 태어난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수일간이죠. 자, 수라고 하는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화왕제죠.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12개월, 12개월 중에서 5월이 화가 제왕지가 되고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 화는 금을 극하게 되어 있고요. 토는 수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화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수의 기운은 왕해질 수가 없겠죠. 토가 많으면 수도 파극을 당하고,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도 파극을 당하는데, 특히나 5월 같은 경우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수의 입장에서 5월은 포태복을 보게 되면 태지가 되죠. 굉장히 신약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는 신왕하면 또 병화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약하게 되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금을 얻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금만 얻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같이 얻어줘야 된다? 그렇죠. 비견 또는 겁재를 얻어서 뭘 해줘야 된다? 이 원령에 있는 뜨거운 열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 이 수는 얘는 겁재죠. 임수면 비견이 될 것인데, 비견 겁재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만, 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은 뭐가 더 좋다? 개수가 더 좋다. 그래서 임계수를 얻게 되면 이 수는 비견 겁재는 화의 열기를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 화가 인성인 금을 극하지 않겠죠. 그래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은 일간 자체가 신약하니 인성인 금과 비견겁제인 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뭘 본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사화 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본시 사가 양이고 오가 음인데 이 명리학에서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원은 화로 이렇게 보죠. 수극화, 월일간인 내가, 월지는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악극자는 다시 재성이라고 씁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재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성은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오늘은 수극화하죠. 양수가 음화를 만났어요. 오늘은 어떤 관계?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정제격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신약제왕 또는 재다 신약한 구조가 된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관쌍미라고도 합니다. 재관쌍미 또는 재관쌍미라고도 하고 녹마동향이라고도 이렇게 쓰죠. 재관쌍미라고 하는 것은 요 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제를 의미하고요. 관은 정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중에 있는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토, 그죠? 무토가 아니죠. 병화죠,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 임수 입장에서 오중 기토를 보게 되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오를 보게 되면 정관, 정제가 한 곳에 몰려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재관쌍미, 정제와 정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그 다음에 녹마동향,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의미하고요. 마는 정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관과 정제가 한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재관쌍미라고 하고, 사주 국세만 좋다라고 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단 5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자체를 생조 또는 방조해줘서 일간을 좀 신왕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저 재관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에 있는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5월의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일단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는 투출해도 상관없지만 기토는 임수를 갖다가 뭘 할 수 없다, 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수가 일간이 때 기토 투출해서 제방을 못하면 기토 탁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겠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을 한번 보게 되면 무토 투출되어 있죠. 임수가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신약이죠. 신약 제왕한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된다. 제살태왕은 제다신약과 뭘 겸비한 것이다? 살중신경을 겹쳐놓으면 제살태왕이 되죠.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죠. 묘목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상관이죠. 관을 상한다고 해서 상관인데, 이 묘목이 무토를 제할 수 있느냐? 제할 수 없고요. 오히려 묘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나를 극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연간에는 겁재인 개수가 투출돼서 이 오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인데, 무토하고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무게가 합을 하죠. 무게에 합이 되죠. 물론 이것이 합해서 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개수도 묶이게 되고요. 무토도 묶이게 된다. 개수가 묶이는 것은 요거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화를 갖다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개수를 못 쓰는 것은 안 좋지만, 일간이 약한 임수를 갖다 무토가 파극하려고 하는 것을 개수가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죠. 이건 남매 관계인데, 나의 누이를 갖다가 나쁜 남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 동생이 그 나쁜 남자를 갖다가 막아주고 있는 것, 이렇게 봐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금과 비견겁제라고 하는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 뭐가 있냐면 자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수. 근데 임수가 자수를 보면 양인이죠. 자, 자중인은 개수가 이렇게 투출된 것이 양인이 투출된 것이다. 이거는 양인 합살이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쳐져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좌우충이 되면 물론 오화도 상처를 받겠지만은 임수의 뿌리가 되는 자수도 깨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라야지만은 이 사주가 온전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살펴서 생시를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죠. 제일 먼저 경자시가 나오죠. 이거는 좌우충을 구제할 수가 없으면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월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격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령을 충하거나 원령을 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이 자수도 상처를 받아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많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일간 자체는 뿌리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좌우충이 됐기 때문에 우화가 약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경자시가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시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신축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 좌우충이 되는 상태에서 축을 보게 되면 자축이 합하죠. 자축 합토가 되는데, 요거는 임수 신금이 있으면 자축 합토로 보지 않고 자축 합수로도 볼 수가 있겠다. 이건 뭐 내 맘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축이 있는데 천간에 무자에 그래서 기축이다는 당연히 그건 자축 합토로 보겠지만은, 이렇게 신금 임수 또는 임자 개축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거는 자축합수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수의 기운이 약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축이 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이 구제가 된다. 이걸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봉합이라고 해서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지만,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임인시, 계묘시 같이 이렇게 두 생시 같이 보게 되면은 비슷하니까, 자, 임인시가 되면 좌우충 이것도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묘시 좌우충이 구제가 되지 않죠. 일간 임수 외에 임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좌우충이 되면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이 수를 수가 4개니까 일간이 왕하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것도 일간이 약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금순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수가 좀 더 살아날 수 있겠죠. 계묘시 마찬가지고요. 갑진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좌우충이 되는데 진이 있게 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신자진이겠습니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또 물론 준삼합이긴 하지만 이것도 충이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진합에 임수가 뿌리를 얻겠죠. 무토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이 무토까지 제해버린다. 근데 이거 자진합에서 임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무토를 솔직히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간목이 무토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식신제살 이 정도로 이렇게 봐서 이 정도도 국세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겠고요. 을사시 병오시가 좀 더 특징적이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 논하기에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오화 2개가 있으니 자수 하나가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충이 돼요. 자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경자시도 자수 2개 오화 하나, 이거는 자수 하나 오화 2개지만은 다 충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좌우충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좌우충돼서 화가 약해지는 것은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 뿌리 요거 딸랑 하나 있는데 얘가 깨지는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미신은 그냥 생각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무신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진 수국이라고 했죠. 아까는 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얻었죠.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신금은 편인이 되는데, 이것이 신자 합이 되죠. 신자 수국을 형성하죠. 물론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됩니다. 그러면 좌우충이 되지 않죠. 자수 신금이 합해서 임수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줬으니 이 무토는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개수가 얘를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단 이 무토는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인과 인성을 합해서 신자 합해서 일간이 오히려 신강사주가 됐습니다. 신강사주가 됐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게 되면 목화운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사주를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대운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했죠. 뭘 중화시킨다? 한열과 한열관, 그 다음에 왕세를 중화시키는 것으로 놓고 보는데, 사주 원국만 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 어떤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대운과 합쳐서도 당연히 중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것이다. 사주 원국이 중화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대운으로 인해서 사주의 중화가 깨졌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뭐다 대운도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운만 봐야 되냐? 세운도 봐야죠. 세운만 봐야 되냐? 월운도 봐야 되죠. 월운만 봐야 되냐? 일운도 봐야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변화무쌍한 그러한 작용들을 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원론적인 것, 지지 팔법관건이라고 해서 지지는 형충해합, 첨가는 생극제어라고 하는 원론에 충실해서 분석을 해야지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또 특히나 삼재 같은 걸로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맞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원론에 충실하자.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는 이거 약할 것 같지만 신자 앞에서 무투투출하면 원한적인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경술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돼서 얘 날라갔죠. 다시 또 이 토는 좋지 못해.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토는 약하죠.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지 그냥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